자, 구조 C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웹하드 여러분 들어오면 이제 구조 C에 보면 마커스 이 스튜던트 학생 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고, 여기서 이 빠른 내리기로 해서 이 대신에 저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다운로드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면 다운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운을 받으면 다운을 받아서 내부를 보면 한쪽에 보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스톨 후 수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읽어보면 CEO 사이트에다가 요거를 열고, 그 다음에 최하단에 요걸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깔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탐색기에서 보면 C 밑에 보면 시뮬리아에 가서 CA에 가서 이 19번 SE가 이제 스튜던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학생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윈에 보면 NB64에서 SMA에서 사이트에 가면 여기 커스텀 언더바 v6.env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장을 띄워서 메모장을 띄우고 이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와 보면, 원래는 요 밑에 요 세 줄이 이게 지금 없고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수정 사항 요거를 지금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라는 거예요. 붙여 놓고 이것을 저장을 해 주라는 거예요. 저장하면 지금 그대로 이결 안 하고 나면 실행했을 때, 서밋을 했을 때 아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윈도우가 이제 한글 윈도우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 언어상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걸 수정을 해주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띄워보면 물론 오늘 올려주는 이 파일에도 보면 여기 이 강의 이 파일을 올려줄 건데, 여기 보면 33페이지에 그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추가를 해야지 되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거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위에 타이틀 바가 있고, 메뉴 바가 있고, 뷰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래서 학생 버전 2019라는 거고, 여기 이제 메뉴 바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툴바들이 놓여져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뷰를 위해서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잡아서 이렇게 옮겨서 붙이면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한 다음에 할게요. 여기 이제 툴박스 에어리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 툴박스 에어리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프롬프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은 이제 모델 트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화면상에서 보면 요 위에 with standard explicit model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create 모델이니까 새롭게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신규 구조 해석, 열 해석 이런 부분이고, 밑에 보면 electromagnetic model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전자기 해석을 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요건 기존에 있는 거 열 때 쓰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 튜토리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눌러주면
여러분들 실제 이제 이 매뉴얼로 이제 뜨게 되는데, 아마 이게 엣지는 안 되고, 여기서는 이들의 거를 보면 아마 익스플로러에서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익스플로러에서 요 메뉴를 복사를 해서 이걸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여기 보면 이제 아바쿠스가 있고, 여기 뭐 인스톨 라이센싱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바쿠스에서 CA 부분에 이게 다 이제 헬프들이에요. 헬프들 이렇게 보면 가이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사용법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서 주로 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게 되면 여기 Getting Started with Abacus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아바쿠스 CA를 이용한,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실제로 다 텍스트 위주로 다 했었는데, 요렇게 나온 것이 이제 CA예요. CA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같은 설명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이제 마우스 사용법, 왼쪽 오른쪽 세 개의 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다 이제 메인 윈도우, 요거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죠? 여기 타이틀 바, 여기 밑에 메뉴 바, 여기 툴 바, 먼저 컨텍스트 바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여기 뷰포트고, 캔버스고, 뭐 프롬프트고, 메시지 있는 거고, 여기 모델 트리, 그 다음에 여기 툴박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이 매뉴얼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주로 참고를 하면 되고, 어쨌든 이 화면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첫 번째 보면 set work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set work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깔면 C의 템프로 나와 있을 거예요. C의 템프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한다고 하면 이 폴더를 새로 만들면 되는데, 폴더에는 여러분 사실 숫자 같은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한글을 쓰면 안 돼요. 한글을 쓰면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서 여기서 한글로 가면 이렇게 보면 영문 되는 한글로 가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이렇게 점점점 나와 있는 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C에서 아까 전에 템프에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학교에 나오면 학번을 써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요 폴더만 다 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CA2020에 지금 저 같으면 여기는 이제 2주차라고 해서 세컨드를 만들고, 요것을 클릭한 다음에 OK 하면 이제 앞으로 만들거나 저장하는 파일은 요 워크 디렉토리 밑에 다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의 움직임을 보려면 여러분들 툴에서 이 옵션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View Manipulation 있어요. 여기 이제 마우스로 이제 이 부분들을 화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들 카티아를 많이 배웠으면 카티아 V5로 하면 카티아에서 쓰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카티아에서 움직임처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런 프로이를 썼던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저는 아바쿠스 쪽 키 자체가 익숙하니까 이걸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OK. 그리고 아바쿠스에서는 이렇게 쭉 해보면 별도의 단위들을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제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바쿠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이 안에 단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단위계를 설정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계를 쓴다라고 하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미터로 하고, 힘을 줄 때 뉴턴 단위로 주고, 매스는 킬로그램으로 주고,
타임을 세크로 주면 스트레스 값은 이 힘에다가 이 면적이니까 랭스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면서 파스칼 단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뉴턴 미터가 되니까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되니까 뉴턴 미터니까 여기서 이제 줄이 되겠죠. 줄이. 그다음 덴시티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니까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였고 이 랭스가 미터 단위였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의 단위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다만 이 재료 역학이나 이런 데서 기계 부품 쪽으로 내려오면 단위들이 길이가 이제 미터 단위보다는 밀리미터 단위들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길이는 우리가 밀리미터로 넣게 되고 힘은 뉴턴으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매스는 톤으로 넣게 돼요. 그리고 타임은 초로 넣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값은 우리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0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게 이렇게 이 200 메가파스칼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쪽 단위계로 쓸 때는 200을 쓰면 돼요. 근데 이쪽 단위로 쓸 때는 200에 2에 2가 이제 그 10의 몇 승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6승이니까 6승 파스칼이 되겠죠. 예.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6승.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파스칼로 쓰게 되면 202에 6승을 써야 되는 거고 2에 이렇게 6승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면 곱하기 10에 6승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단위기로 오면 이제 그냥 200을 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줄이었으니까 줄이 뉴턴 미터니까 뉴턴 밀리미터로 만들어지겠죠. 이 단위계로 그대로 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밀리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덴시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밀리미터 세제곱이 되고 매스를 톤 단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톤 단위로 쓰게 되니까 밀도를 집어넣을 때도 톤 퍼 밀리미터의 세제곱. 그럼 우리가 제품을 여기 있는 부품들을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부피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 형태를 그렸다라고 하면 부피가 만들어질 거니까 부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밀도를 곱해서 매스를 구하게 돼요. 질량을. 그래서 이제 피트나 인치 단위계일 때 하듯이 좀 요 단위계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처음 예제로 한번 풀어볼 내용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이쪽 왼쪽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 외팔보. 이렇게 재료역학에서 보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는 외팔보에서 힘을 주었을 때 여기서 1500N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 처지고 응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길이는 100mm, 그 다음에 높이는 단면에서 높이는 25mm, 그 다음에 여기서 폭은 30mm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탄성 계수를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i가 있고 i가 m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이제 변위를 구하려면 탄성 계수가 필요하죠. 그럼 탄성 계수는 이것을 이제 스틸로 하면 스틸이면 210기가파스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210기가파스칼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보면 메가파스칼 단위로 넣고 길이를 밀리미터로 단위로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탄성 계수는 210기가파스칼은 210의 1000의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210000을 나중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송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건데, 여기서 보면 모델에 보면 모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 트리 창들을 쓰게 될 거예요. 트리 창과
여기 있는 이 창들은 유사하게 똑같이 나가요. 여기 보면 파트가 있고, 여기 프로퍼티는 머티리얼도 들어가 있고, 어셈블리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여기 인터랙션이 있죠.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경우 여기 로드가 있고, 메쉬는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잡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로 다루어도 되는데, 주로 이쪽에서 더블 클릭으로 많이 이용들을 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모델 창에서 이거는 모델 창이고, 이건 나중에 해석한 결과를 볼 때 쓰는 거고, 이거 모델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도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를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쓰고 나서 캔틸레버 빔 에서 1500N을 주는 형태인 거죠.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OK를 하면 여기 써주고 나중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고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rename이 있죠. 이름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캔틸레버 빔 그러면 캔틸레버라고 이름을 쓰면 이 모델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메뉴 창대로 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파츠라고 하는 거는 파트를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모양들을 3D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문제를 2D로 푼다라고 하면 2D 모델링을 하면 되고, 3D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3D 모델로 그려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카티아나 이런 데서 그렸던 것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티리얼, 빔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 여기서 보면 이 형태를 그리게 되는 것이 파츠예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게 물성을 넣어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물성치를 실험해서 한 다음에 이것을 탄성계수 값이나 뭐 포화송비, 탄성계수, 포화송비 또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이런 것들을 실험 데이터에서 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트가 있고 재료가 있으면 이 섹션은 이 부분이 이거에 해당한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다, 아니면 쉘로 되어 있다, 아니면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게 섹션이에요. 프로파일은 이제 단면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단면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직접 들어가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것을 라인을 꺼주고, 이 100mm 라인을 꺼주고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려고 하면 그때 프로파일에다가 단면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빔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여러 개일 때 이제 카티아에서처럼 이제 어셈블리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렸던 거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스텝에 보면, 스텝은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 거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중으로 줘서 힘을 눌러 가지고 그냥 선형적으로 풀 거다. 아니면 뭐 이것을 이게 하중이 아니고 다른 뭐 열이 들어왔거나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다르거나 그럴 때는 어떤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행해줘야 되는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정해주는 게 여기는 스텝이에요. 필드 아웃풋하고 히스토리 아웃풋은 그럼 우리가 해석한다면 결과를 무엇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응력 같은 경우는 여기 필드 아웃풋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서로 물체가 닿아서 움직일 때에 어떤 특성들을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닿는 면을 지정해 주는 거, 그 특성은 인터랙션 프로퍼티에서 정의를 해 주겠죠. 그래서 닿아서 움직이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컨택이 되는데, 컨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도 오늘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묶는다, 구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로드하고 BC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정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바운다리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으로 들어간 거는 로드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건데, 이제 하나씩 그려봅시다. 그려보는데, 그래서 자, 파트에 가서, 여기서 파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띄우면, 이제 전체 매니저인 거죠.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네임이에요. 네임은 우리 여기서 보면 빔이니까 빔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 문제를 3차원으로 풀 거냐, 아니면 2차원으로 풀 거냐, 아니면 축대칭 돼 있는 문제를 풀 거냐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풀고 그리고자 하는 물체가 변형체인지 아니면 강체인 건지 아니면 유체 같은 건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체에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내가 모양을 그려 가지고 자를 거냐 유한요소하게 만들 거냐 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자 하는 베이스 피처, 이렇게 3D 3차원이 되기 위해서 솔리드에서 시작할 건지 면에서 시작할 건지 와이어인지 포인트인지 그걸 할 수 있고, 사이즈 대략적인 사이즈가 여기 보면 이제 단위가 없잖아요. 200이니까 100,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모양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자, 그러면 이런 입체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카티아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되게 이제 간단하게는 이 단면을 그려서 이쪽 방향으로 쭉 밀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단면은 이거를 그리고 이런 익스트루드 방법을 쓰겠죠. 이거는 회전 안 되니까 그 방법이 주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 단면 25에 100짜리 단면을 그려서 30만큼 밀어내도 좋고, 30에 25짜리를 그려서 100만큼 밀어내도 좋은 거죠. 아니면 위쪽을 그려서 30에 100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3차원으로 그릴 거예요. 우리는 3차원으로 그릴 건데 이 덩어리를 주로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익스트루전, 아까 얘기했듯이 단면을 쭉 밀어내는 방식을 쓰겠다 하면 컨티뉴. 그럼 이런 스케치 단면이, 스케치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스케치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낼 거니까, 즉 이 단면을 그려서 이쪽을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 30에 25짜리를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근데 그 그리는 방법들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대략 3차원 CAD를 한 사람들은 대략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런 점 하나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보면 찍어주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클릭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래서 던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도 던하고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점, 이건 선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거, 중심과 한 위치겠죠. 이건 사각형 그리는 거, 이거는 타원. 원을 그리는데 어쨌든 세 점. 이건 타원을 그리는 거고, 이거는 원을 그릴 때 세 점으로 그리는 거, 아크들을 그릴 때 쓰는 거겠죠. 세 점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가상의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잡아주면 내가 필요한 가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지금 가운데 휠 버튼으로 또는 요 X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그 명령어가 그대로 이렇게 먹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휠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여기서 이제 X를 눌러서 그것을 나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도 여러 개 선택할 땐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잘못 눌렀을 땐 컨트롤로 뺄 수도 있고, Shift 눌러서 이것을 클릭하면 지워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30에 25, 여기서 보면 30에 25까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0,0에서 보면
30에 25. 그지? 이렇게 가져가서 클릭을 해도 좋고, 여기 밑에 보면, 밑에 창에 넣을 수 있죠. XY 값이니까 35, 25. 그러면은 이렇게 딱 그려져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 다음에도 계속 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 스타팅 코너를 픽해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끝낼 거면 요 X를 누르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X를 하거나 아니면 X를 하고 나면 여기 이제 done이 있죠. 자, sketch the section for solid extrusion에서 done을 해주면 이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이 깊이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방식은 이제 블라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뎁스를 얼마로 할 거냐면 지금 100까지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그 뒤로 빼면서 트위스트를 할 거냐, 아마 앵글을 바꿀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첫 번째 시간을 끝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모델링 했는 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지금 아까 전에 그렸던 파트에서 여기 다시 플러스를 풀어보면 트리 창을 다 열어보면 여기 이제 빔이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것이 있고 안에 보면 빔 안에 파트 안에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features라는 게 있고 set, surface, skin, stingers and section assignment가 있고 orientation 있고 그 다음에 composite layout 있고 engineering features 있고 mesh가 있어요. 그래서 이 features를 보면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렸을 때 솔리드 형태 extrude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고 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아까 스케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하고 에디트를 눌러도 돼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 치수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치수선을 가지고 보면 이 값이 지금 25 밑에 25 나오죠. 그죠? 그대로 엔터를 치면 25가 되고 여기 거 가져다 붙이면 30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 이걸 바꾸고 싶다 35를 그러면 치수에서도 바꿔도 되고 여기 보면 에디트 디멘전 밸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클릭하고 35를 그러면 여기서는 50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으로 바꿨다 라고 하면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면 요 앞에 edit dimension value라는 명령어가 끝나요.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제 전체 이제 스케치 메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 버튼을 누르거나 던을 누르거나 휠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고 아니면 던 눌러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워닝 창이 뜨게 되는데 리제너레이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제너레이트 안 돼 있어. 지금 50으로 바꾼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OK를 하면 여기 보면 체크가 노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피처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보면 리제너레이트가 있어요. 리제너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50으로 바뀐 걸로 나오죠. 그렇게 해야지 변경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35로 바꿔 놓읍시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걸 잡아서 클릭하고 35 그래서 OK 하고 휠 버튼 OK 하고 다시 여기서 리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원래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재료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 할 때 일단 요 머티리얼부터 먼저 들어갔다 옵시다. 그래서 머티리얼로 가든가 여기서 프로퍼티를 가든가 그래서 이제 파트 아까 이거는 그리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가면 이제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쭉 넣어줄 수가 있고
어셈블리 가면 이제 앞에 만든 것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일단 프로퍼티로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시그마 입실론이라는 게 있죠. 재료학에서 가장 많이 보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예요. 그래서 여기에 create materia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러면 네임은 우리는 이 재료를 스틸이라고 쓰고, 여기다 더 다른 이야기들을 더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더 쓰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이 파일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제너럴로 일반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density, 밀도를 넣어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동적인 부분을 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력장이나 가속도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density는 없이 갈 거예요. 그래서 미케니컬로 가면 여기 기계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이거는 열적인 특성들, 이건 전자의 특성들, 다른 어쿠스틱은 이제 음향, 이거는 매스 디퓨저는 저런 그 물질 이동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재료들도 있는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미케니컬의 엘라스티시티, 탄성만 다룰 거다. 이거는 소성을 다룰 거다. 이거는 연성 파괴 쪽을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제 파괴 쪽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고무 재료에서의 탄성,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일단 엘라스틱 중에서 그냥 엘라스틱, 하이퍼엘라스틱은 이제 초탄성이라고 해서 고무 재질들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퍼폼은 폼 재료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일단 일라스틱을 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그럼 일라스틱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일라스틱이 하나가 뜨게 되고, 비헤이비어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트로픽하다. 아이스트로픽은 이제 등방하다라는 거죠. 등방하다는 거는 재료의 어떤 위치에서도 다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실제 페일이나 끊어지게 되는, 파괴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인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등방성이 아닌 경우들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등방성으로 우리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10 000 해야지만 210기가파스칼인 거고, 탭 키를 누르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포화성비는 0.3이 가장 기본적인 스틸 재질이에요. 그래서 OK를 하면 머티리얼에 스틸이라는 게 이제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면 create se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assign section이 있고, 이렇게 composite layup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게 create sec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걸 빼고 나면 요 sections 이거하고 똑같은 거는 요 그림하고 요거 똑같은데, 이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섹션은 어떤 걸 쓸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있던 재료가 이 전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면 이 전체가 다 어떤 위치에서도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고, 좀 전에 아이스트로픽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철강 재료들은 되게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료학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호모지니어스하고 이 부분이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으로 되어 있으면 쉘, 그 다음에 라인처럼 되어 있으면 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솔리드의 호모지니어스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솔리드한 스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컨티뉴 하고 나면 그 재료는 어떤 거니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만든 스틸이라는 게 여기 자동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OK를 해주면, 그러면 이 섹션 데이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스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스틸한 데이터는 탄성계수와 포성비밖에 없다는 거는 아이스트로픽 하다는 거고, 각 방향성이 없다는 거, 등방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섹션은 대신에 이제 보면 호모지니어스하다, 어떤 위치에서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도
만들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도 했으니 이 단면이 조금 전에 만든 이 부품이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어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 말하는 assign section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면 section assignment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one 하면 안에 assign 할 것 중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아까 전에 만든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OK를 하면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 하얀색이었다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면 이 녹색이 되어야지만 머티리얼이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아이소트로픽한 스틸이 호모지니어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여기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솔리드 스틸에 솔리드에 호모지니어스 하다라는 게 뜨죠. 그래서 녹색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깊게 꼭 주의사항, 무조건 주의사항. 여기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missing property라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재료 특성을 보면 assign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에 지정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녹색을 확인하지 않았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이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실수이기 때문에 항상 녹색 꼭 확인하세요. 녹색 확인. 그래서 녹색이 확인되고 나면 그러면 이 부분, 이 파트에서 이 빔은 재료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료에서 보면 섹션 어사이먼트 하고 나면 녹색으로 변경됨. 여러분 보통 강의 실제로 하면 이 에러 실제 돌렸을 때 에러 나는 거에 80%는 이 머티리얼에 대한 섹션 어사인을 안 해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걸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하고 어사인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섹션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버튼 누르면 이때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럼 재료도 여기서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역으로 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꼭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장을 해 봅시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서 보면 펜틸레버라고 저장하면 누르면 요 폴더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폴더가 뜨게 되죠. 워크 폴더로.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확장자가 CAE로 뜨게 되고 여러분들은 요 CAE라는 요 파일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나중에 해석한 부분은 또 못 들고 다니는데 같이 나오지가 않아요. 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빨리 쉽게 해석되는 부분들은 이것만 있어도 그 자리에 해석을 하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결과 파일들도 같이 폴더 채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요 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역시.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일단 메쉬를 잘라줘야 돼요. 이 부분을. 여기는 메쉬가 지금 empty라고 되어 있으면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쉬를 자릅시다. 메쉬를 자르려고 하면 요 키들이 있는데 요 버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걸 가져가야 돼요. 이걸 메쉬를 자른다는 건 이런 모양들이 되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것을 그런 모양으로 자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는 건데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 하나에 이렇게 된 게 이제 메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메쉬 중에서 이제 이것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르려고 보면 내가 이 라인을 몇 개나 그어야 될지, 어느 간격으로 그어야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점들을 찍어주게 돼요. 점들을 찍어주고, 이 점들에서 선들을,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주고, 이 점들은 대신에 이런 모서리들을 위주로 점들이 놓여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해서 seed라고 불러요. seed라고 불러서 요 개수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같은 개수가 있으면 이렇게 라인들이 쭉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요소가 하나, 둘, 셋, 4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전체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전체에다가 어느 정도 상세하게 뿌려줄 거냐라는 게 요 첫 번째 버튼이에요. 그래서 seed par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체 이 길이가 우리가 이게 100이고 35고 25니까 이거 뭐냐면 10당 하나씩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당 하나씩 만들자 라는 버튼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5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2배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이게 시드가 다 만들어졌고, 빠르게 보려면 여기 있는 메시 파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시들이 쭉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쭉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보면 첫 번째 메시 시드 중간중간에 내가 전체로 이거는 다 만들었는데 일부분만 고치고 싶을 때는 메시 시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 타입, 요거는 이제 메시를 이런 육면체로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헥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헥사라고 하는 거는 6이니까 육면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3차원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테트라가 있고 웨지가 있죠. 그래서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삼각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삼각뿔 형태가 테트라고, 웨지가 이제 우리가 웨지 감자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 기둥이에요. 삼각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웨지예요. 근데 지금 이걸로만 다 채우려고 하면 이런 모양 같은 간단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채워지지만, 복잡한 모양일 때는 이걸로만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테트라라고 하면 무조건 다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하지만 이 헥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소의 이제 질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요소예요. 훨씬 더 좋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헥사로 자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이 그림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게 이제 다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헥사 도미네이트로 해서 클릭을 해주면 주로 이걸로 다 해주고, 뭐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나 이걸로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4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던을 해주면,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엘리먼트에 보면 이제 타입들이 나와요. 타입들이. 이거 이제 요소를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걸로 보면은, 그래서 보면 3D 스트레스, 이제 3차원의 응력 해석을 할 거다. 이거는 뭐 이 음향 해석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썰말 변이, 열 변형, 열 변위가 합쳐져 있는 거를 할 거다. 이런 거에 따라서 쓰고자 하는 이 요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거는 3D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방식에 대한 차이. 이 부분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 오더라고 하면 이제 차수니까, 여기 있는 리니어가 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근데 점과 점 사이에 점이 2개만 있고 직선이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니어가 되는 거고, 쿼드라틱은 2차잖아요. 2차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점, 이 점이 있고 가운데 한 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 사이에 이렇게 요소를 만들긴 했지만 사이에 점들이 하나 더 있는 것,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차 요소가 되면서 쿼드라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드라틱으로 그냥 클릭을 하면 가운데에 하나를 더 만들어 줘요. 이렇게. 일단은 자, 오늘은 그냥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리니어로 클릭을 하고 리듀스도 그냥 가고, 아까 얘기했던 헥사, 웨지, 테트라에 따라서 모양들이 이게 달라지죠. 이 이름이, 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얘만 클릭을 빼고, 그러면 C3D8,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뭐냐면 컨티뉴엄에 이런 덩어리로 돼 있는 거에 3차원이고 3D로 돼 있다는 거, 3차원짜리고 절점이 8개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들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 2, 3, 4, 5, 6, 7, 8. 그래서 8개의 절점이 되고 3차원 문제가 돼 있고, 이거는 컨티뉴움이라고 하는 연속체 요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C3D의 8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붙는 이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웨지라고 하면 절점이 몇 개냐 하면 6개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삼각이 기둥이니까. 테트라 같은 경우 삼각 뿌리니까 점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C3D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네들은 지금 다 그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툴에서 쿼리로 가져가서, 툴에 쿼리는 뭔가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쿼리에서 여기서 보면 메시를 클릭하고, 그러면 쿼리 엔타이어 파트, 이거 전체에 대해서 물어볼게 라고 하는데, 이때 노드 넘버, 총 노드가 1008개네요. 그죠? 1008개면은 여기서는 1, 2, 3, 4, 5 지금 1000개까지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예요. 1, 2, 3, 4, 5 아까 그림에서 35에 아까 35가 아니고 우리가 30에다가 그렸어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걸 지웁시다. 지우는 거는 이렇게 딜리트 해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저걸 그대로 여기 세도 되는데, 일단 이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서 이걸 35가 아니고 30으로 바꿉시다. 다시 30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휠 버튼 던 나가면 리제너레이트를 해야 되고, 노란색이니까 리제너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로 더블 클릭을 가서 요거는 그대로 5개로 그대로 두고, 요걸 클릭을 꾹 누르시면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메뉴가 있으니까, 옆에 까만 점이, 그때는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버튼을 한번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 다음 추가 메뉴가 떠요. 여기도 보면 계속 추가 메뉴가 뜨고,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거 메시 파트 그래서 OK를 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요 메시를 클릭해서 쿼리에서 하면 882개 1000개 밑이 되니까 지금 학생용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면 메시를 그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셈블리로 가서 인스탄스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미 있던 파트에 있던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대로 OK 해주면 어셈블리로 넘어온 거예요. 해석을 하려면 다 어셈블리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지금 같은 경우 파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그려서 가지고 온 거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파트들을 여러 개를 합치게 되겠죠. 그리고 메시는 잘라 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 파트 인스탄스에 가보면 빔-1이 돼요. 이 빔을 하나를 가져오면, 하나를 또 가지고 오면 빔-2가 돼서 붙겠죠. 하나를 한 번 더 가지고 오면 빔-3이 될 거고,
그래서 피처에서 보면 이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고, 자 여기서는 순서대로 보면 셋을 먼저 잡아 놓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쪽 뒷부분을 잡고 앞쪽 부분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을 잡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다시 파트에 가서 여기서 셋 부분에 보면 지금 셋이 이 전체로 잡은 게 하나가 있었고, 이건 뭐 할 때 했냐면 이 섹션 어사이먼트 할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기하학적 형상에서 잡을 거니 아니면 노드에서 잡을 거니 엘리먼트에서 잡을 거냐, 노드나 이렇게 엘리먼트가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이런 엘리먼트에서 직접 찍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메쉬를 따로 만들면 또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를 반대로 가져가고, 자 엘리먼트 여기 지오메트리 요거 와서 여기다가 일단 픽스라고 씁시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회전을 시켜 가지고 이 뒤쪽을 클릭하고 던을 해주면 얘가 픽스가 될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잡혀 있을 거예요. 잡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제가 만약에 로드를 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앞부분을 클릭을 하고 던을 해주면 이렇게 로드가 나올 거예요. 이쪽 두 개 픽스하고 로드하고. 그래서 파트에서 만들어주면 어셈블리로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올라와요.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픽스다 로드다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스텝을 만들어 봅시다. 어떤 해석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서 보면 스텝에서 이제 해석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템퍼러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열하고 변형을 같이 할 거냐, 다이나믹으로 풀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익스플릿 임플리시트도 있는데 열 전달을 또 풀 거냐 이런데, 우리가 쓸 거는 스태틱 제너럴을 가장 먼저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타임 피리어드가 1인데 1이 되면 여기서부터 하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테이션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 앞에 인크리먼트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걸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풀 거예요. 지금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이쪽 끝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1500 뉴턴을 줄 거잖아요. 근데 타임은 여기서 보면 0에서 1까지 풀 거예요. 그러면 1일 때가 1500 뉴턴이 들어가 있는 거고 0일 때가 0 뉴턴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 0.5다 그러면 이제 750 뉴턴까지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750 뉴턴까지. 그렇게 보면 0에서부터 1까지로 그냥 가는데, 이거를 0에서 1까지 한 번에 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잘라서 풀 거예요. 조금씩 계속 평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면 요 사이에 간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간격을 이니셜 처음에 얼마의 간격을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1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풀겠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되게 이제 저는 중간에 그림도 보여주려고 0.1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니멈은 잘 안 풀리게 되면 이 크기를 다시 줄여 나가요, 얘가. 근데 최대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줄여 나가도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해석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경우도 0.1부터 줬는데 만약에 잘 풀렸어요. 풀고 났더니. 그러면 0.1에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0.15 뭐 0.3 이렇게 막 뛰어가요. 얘가 간격을 넓혀가면서. 그래서 최대 1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 작은 문제를 풀 때 0.1을 줘요. 그러면 0.1부터 시작해서 잘 풀리더라도 0.1씩 최대 0.1씩이니까 10개의 스텝 또는 여기서 보면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게 그림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힘을 눌렀을 때부터 눌려서 쭉 변형까지 차례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1과 0.1을 저는 주로 써요. 그래서 0.1과 0.1로 이렇게 쓰고, 일단 여기 NLGOM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OK. 그럼 우리가 이제 변형 해석을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BC 묶어줄 쪽, 이제 경계 조건만 넣고 풀면 돼요. 이제 그림 그렸고 재료 넣어줬고 해석 뭐 할 건지 지정해 줬으면 이제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누른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이 바운다리 컨디션. 여기서 보면 스텝 지났으니까 로드로 가서 이거는 힘을 주는 거, 이것은 고정하는 거.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고 고정을 하다 보면 여기 이름은 일단 픽스로 씁시다. 이렇게 해서 픽스에서 위쪽 스텝들이 이게 이름들이 있는데 변이와 회전을 구속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미리 지정을 해 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continue 하면 여기서 밑에 있는 set를 누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set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섹션을 해주고 픽스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그러면 이거 중에 선택을 하게 돼서 경계 조건이,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 부분 우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부분들이 다 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핀으로 넓은 면적을 핀으로 고정하면 완전히 고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엔캐스트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핀으로 하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다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잡고 있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로드를 클릭을 할게요. 그래서 로드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하중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중을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보면 이 집중 하중을 줄 거냐, 모멘트를 줄 거냐, 압력을 줄 거냐, 그 다음에 뭐 이 바디 포스 체력으로 줄 거냐, 아니면 라인으로 줄 거냐, 그래비티 라고 하면 중력장으로 줄 거냐, 이런 이 줄 수 있는 하중들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concentrated force를 줘서 이 값을 누를 건데, 다만 여기다 이제 어디를 눌러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가운데 누르고 싶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누릴 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셋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잠깐 해봅시다. 이 부분 나중에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인터랙션으로 가서 이런 모양들을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 constraint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묶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 평면의 움직임을 한 점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커플링이라는 걸 쓰게 될 건데, 그러려면 한 점 지정하는 점, 힘을 이 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찍냐면 여기 보면 레퍼런스 포인트라고는 RP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고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 없으니 그래서 점을 찍기 위해서 이 좌표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으로 넣어도 되는데, 실제 여기는 요 좌표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는 이게 지금 30이니까 15, 일단은 좌표로 넣어 봅시다. 12.5, 100이면 요 가운데 요 위치가 될 거예요. 위치. 30을 줄였으니까 툴 쿼리에서 포인트를 요 점을 클릭을 하면 하고 던을 하면 20에 25에 100이네요. 여기서 20에 위치가 좀 바뀌어 있었나 봅니다. 이쪽 바깥쪽 줄여가지고. 그러면 RP 포인트가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20에 12.5에 여기 보면 25의 절반, 20의 절반이니까 10에 이게 지금 30이니까 100. 요 부분 X축이 지금 이쪽에서부터 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저거를 키워야 될 거니까 일단 지금 RP를 너무 찍었으니까 여기 보면
어셈블리에 보면 여기 피처에 보면 RP1, RP2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클릭하고 여기서는 일단 지우고, 그럼 이게 지워질 거예요. 다시 RP를 클릭을 하고, 또는 아니면 잠깐 요걸로 이렇게 보면 점 두 개인데 점을 찍는 건데, 요 밑에 보면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점 사이에 데이터 포인트를 만드는데 미드웨이 비트윈 투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 포인트 클릭하면 가운데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RP를 잡고 클릭을 하면 요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을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20에 12.5에 이제 100. 아까 전에 그대로 20을 찍었어야 되네요. 이렇게 되고, 그럼 RP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클릭을 하고 일단 이대로 좀 따라해 봅시다.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커플링으로 가서 컨티뉴 해서 여기 있는 set을 잡은 RP1 클릭을 하면 여기 mset1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one 주고,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요 점으로 묶을 건데 나머지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surface를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done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면을 한 점에 관계를 만들어서 구속시켜서 움직일 건데, 그 관계의 구속이 동력학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분배되어서 힘을 받는 것처럼 갈 거냐,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는 키네매틱으로 하고 모든 자유도를 다 묶어버려요, 한 점으로. 그렇게 하면 이 면의 움직임은 이 점의 움직임과 똑같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중을 주면 로드에 더블 클릭을 하고, 그래서 concentrated force가 되고 continue. 그래서 여기서 보면 set은 mset1이 있죠. 아까 전에 만든 continue 하고 나면 하중을 지금 y가 위쪽이니까 마이너스로 1500N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하중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된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잡으로 가서 잡 매니저를 띄운 다음에 그래서 뭐 create를 하면 지금 이렇게 만든 이 모델에서 여기다가 그래서 01에 이 1500N을 준 거죠. 지금 이름을 잡고 컨티뉴를 하면 이렇게 전체 다 해석을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되게 OK를 해주면 여기 밑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잡 밑에 이렇게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서브밋을 해주면 해석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해석을 보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environment 파일을 env 파일을 고쳐주지 않으면 여기서 러닝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complete가 되면 모니터를 띄워보면 이것이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0.1을 단위로 갔더니 한 번만에 풀었어요. 그래서 잘 풀려서 키우고 싶은데 막아놨으니까 어쨌든 0.1 단위로 계속해서 10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고 모양이 되고, 요것을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이제 색깔 있는 표시, 이제 컨투어를 보면 이렇게 모양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쪽 파란 부분은 응력값이 작고 빨간 부분들은 응력값이 높고, 얘가 많이 휘었으니까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렇게 쭉 화면을 돌려보면 가운데 부분에 0이고 위아래가 같은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지금 마이세스 응력이라고 하는데, 마이세스 응력이 나온 건데, 이제 프린시팔 스트레스 주응력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쪽 Z 쪽 방향의 응력이니까 굽힘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인장 이쪽으로 압축이 생길 거니까 시그마 33 ZZ 방향을 33 방향이라 그래요.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상으로 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은 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 파일을 꼭 가지고 있던 채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